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컴퍼니 태국 푸켓 여행 중 PP섬 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물색 진짜 환상적이죠. 아마 많은 분들의 푸켓 여행 중 여기가 하이라이트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개발의 역사가 오래되고 또 인기도 많은 휴양지 푸켓, 이 지역에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켓 초행자들은 좀 헷갈리곤 하는데요. 여기 좋은 건 알겠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이번 비디오는 그런 분들 위해 준비한 푸켓 최고의 36시간이에요 호핑 투어, 섬의 명소, 힐링까지 알차게 채워놓은 36시간. 네, 그럼 저와 함께 이 푸켓 여행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고요. 첫날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PP섬 투어입니다. 여긴 정확하게 끄라비 소속인데 대개 푸켓 출발이에요. 푸켓 대부분의 지역에 픽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클룩에서 예약만 하면 어떻게 가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투어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장소를 방문하게 돼요. 먼저 PP섬과 푸켓 사이에 있는 작은 섬에 들립니다. 여긴 PP 국립공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노는 게 좀 자유로워요. 선베드도 맥주도 여럿이고요. 다음 지역들은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거든요. 배로 그냥 스쳐 지나간다거나 물에서 직접 헤엄쳐야 한다거나 때문에 여유는 여기서 부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는 곳이 본격적인 PP섬. 여기는 크게 커다란 똔섬 그리고 작은 레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똔섬에서는 식사를 하고요. 간단한 뷔페식이에요. 그리고 원숭이가 있는 몽키베이를 스쳐 지나가고 그 옆에 난파선이 있는 포인트도 구경해요. 레섬에서는 하롱베이 느낌이 나는 라군을 둘러보고요. 이 투어의 하이라이트인 마야베이에 상륙합니다. 마야베이 가는 길은 아주 북적거려요. 그래서 이럴 만한 가치가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네, 여긴 정말 예쁩니다. 예전에는 배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 와서 이게 끝이야?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장기간 문을 닫은 후 재개장한 지금은 통제가 엄격해져 훨씬 더 자연적이고 아름다운 뷰를 감상할 수 있어요. 푸켓 여행 최고의 사진은 아마 이 마야베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PP섬을 둘러보는 과정에서는 두 차례 스노클링을 하게 되죠. 겉에서 보는 맑은 색만큼 수중 환경도 예쁜 PP섬. 그냥 구명조끼로 수중에 떠서 구경해도 좋고 내가 프리다이빙을 좀 할 줄 알아 바닥에 가깝게 갈 수 있다면 더 깊게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가 PP섬 투어고요. 섬 투어 두 번째 선택지는 바로 시밀란. 여긴 푸켓 서북쪽의 군도로 직선거리만 110km, PP보다 꽤 많이 멀어요. 또 푸켓에서 바로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팡하까지 올라가는 것이기에 이동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시밀란이 갈만한 가치가 있냐? 네, 있습니다. 여기 바다는 PP섬 이상으로 환상적이에요. 우선 여러분은 그중 커다란 섬에 상륙해 해변과 바위, 절벽을 구경할 수 있어요. 가까이서 보는 비치와 물색도 예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멋지죠. 여기서도 물고기를 조금 볼 수 있는데 이거면 시밀란이 그렇게 유명할 이유가 없죠. 이 군도의 진가는 다음 진행되는 두 차례의 스노클링에서 드러납니다. 바람이 잔잔한 건기에 열리기에 파도도 심하지 않아 놀기도 좋은데 수중 환경은 와, 세계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비현실적이거든요. PP섬도 예뻤지만 시밀란은 그 이상입니다. 시밀란은 이 바닷속을 보러 오는 거예요. 다만 시밀란 방문에는 제약이 붙습니다. 바다 환경 보존을 위해 1년 중 7개월만 방문할 수 있다는 거. 또 숙박 시설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자유여행이 힘들고 투어로만 들리게 되죠. 그러나 바닷속은 정말 예쁘기에 건기의 푸켓을 방문한다면 시밀란 투어 꼭 고려해보세요. 그 외에 제임스 본드 섬 투어도 있는데 일단 PP, 시밀란만 염두에 둬도 충분할 거예요. 그렇게 섬 투어를 갔다 오면 저녁, 여러분들의 체력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있어요. 나는 좀 피곤해서 힐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타이 마사지를 1시간, 2시간 받아도 좋겠죠. 푸켓도 태국이잖아요. 마사지는 필수입니다. 클룩으로 빠통 근처에서 예약할 수 있는 마사지는 크게 3곳, 킴스와 오리엔탈라, 레츠 릴렉스입니다. 비디오에 나온 곳은 오리엔탈라고요. 그중 일반적인 타이 마사지예요. 다른 프로그램도 있으니 취향 따라 고르면 되겠습니다. 투어 갔다 와서도 체력에 여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겨울 건기에 푸켓을 여행해 하늘이 맑다. 그러면
가까운 해변에서 선셋을 즐길 수도 있어요. 푸켓 주요 해변은 다 서향이라 멋진 노을을 자랑하거든요. 다만 여름 우기라면 구름이 잔뜩이기에 선셋 구경이 힘들 수 있는데 이땐 마사지를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 밤에도 다시 두 루트가 있습니다. 태국 휴양지로서 가장 대중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면 밤에 바통 거리를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건 여긴 좀 선정적입니다. 방콕 근처 파타야가 세계 탑급 유흥 도시이기 때문에 푸켓 바통은 그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여기도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 여행이라면 좀 주의를 해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푸켓 올드타운의 썬데이 마켓이에요. 썬데이란 이름대로 일요일에만 열리는데 그 배경이 되는 올드타운도 바통보다 더 예쁘고 여기 둘째 날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야시장도 불건전한 요소가 많은 바통 대비 건전 그 자체,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푸켓 일정에 일요일이 포함된다면 꼭 올드타운의 썬데이 마켓을 고려해보세요. 물론 좋은 숙소에 머문다면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푹 쉬어도 좋아요. 푸켓에는 멋진 리조트가 참 많고 그곳들의 분위기는 정말 멋지니까. 이렇게 36시간의 첫날이 끝납니다. 숙소에서 푹 쉴 차례인데요. 이렇게 바쁘게 뭔가를 즐길 거라면 섬의 중심이 되는 바통에 숙소를 잡는 게 좋습니다. 북적거리는 만큼 고급 숙소는 없지만 대신 주변에 뭐든지 다 있고 여기저기 이동도 편리해 바쁜 푸켓 여행의 베이스 캠프로 삼기 좋아요. 저와 함께 바통의 두 호텔을 살펴볼까요? 레드플래닛은 태국의 저가 호텔 브랜드로 방은 정말 좁고 부대시설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요. 확실히 쌉니다. 예산을 많이 아끼고 싶은 20대 여행자들이 여러 투어 사이 딱 잠만 잘 경우 추천하고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위치도 챙기고 싶다. 그러면 바통의 노보텔 빈티지 파크는 어떨까요? 브랜드 리조트라 기본적인 것이 탄탄하고 수영장도 꽤 넓어서 일정 중간중간 잠시 늘어지게 쉴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가족 휴양으로 전혀 손색이 없죠. 그리고 이런 투어 관련 일정이 마무리되고 남은 날에 더 좋은 리조트에서 푹 쉬는 거죠. 여긴 공항과 가까운 풀만 나이스온 비치고요. 위치가 외진 만큼 뷰가 바통보다 더 멋지게 변하고 그 안에서 이것저것 즐기면서 놀기 좋죠. 이런 데 머무는데 투어로 하루 종일 나가 있기엔 아쉽잖아요. 둘째 날 오전의 첫 번째 루트, 섬의 전통적인 명소를 돌아다니는 푸켓 투어예요. 물론 여긴 휴양지로 유명하지만 해변과 리조트가 푸켓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쪽 관련해서도 상품이 많은데 제가 소개하는 포인트들은 푸켓 반나절 투어의 것들이고 그중 시티 투어 및 푸켓 올드타운 루트예요. 올드타운은 아까 썬데이 마켓에서 잠시 언급했었죠? 여긴 근대 시기 중국인들이 섬에 정착한 다음 서양과 교류할 때 푸켓의 중심으로 개발된 도시인데 그 특유의 근대풍 색색의 건물들이 아주 예뻐요. 말레이시아, 말라카나 페낭 느낌이 나는 게 흥미롭습니다. 와찰롱 사원은 푸켓 최대 사원으로 리조트나 비치에서는 느끼기 힘든 불교 국가 태국을 구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와찰롱에서 산을 보면 저 멀리 대불상이 보이는데 투어에서 여러분은 여기도 들리게 돼요. 같은 불교지만 여긴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전망대까지 겸하는 게 포인트. 까론 전망대는 동쪽을 보는 앞선 세 곳과 다르게 섬 서쪽을 향해 열린 전망대입니다. 아래로 보이는 까론과 까타비치의 풍경이 아주 시원해요. 여기서도 와찰롱과 비슷하게 대불상이 멀리 보입니다. 그 다음 오후에 숙소로 돌아와서는 잠시 휴식이에요.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에서 몸 좀 식혀도 되고 다시 마사지를 받아도 좋겠네요. 태국이니까.
이렇게가 첫 번째 루트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심플한 워터파크입니다. 빠통 비치와 올드타운 사이에 있는 안다만다가 그 주인공이에요. 푸켓 섬은 사실 물놀이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주요 해변들은 모래바닥이라 스노클링이 즐겁지 않고 우기에 가면 파도도 세서 들어가기도 겁나고, 하지만 이런 워터파크 구름이 끼면 덜 빛나지만 그래도 바다보다 훨씬 시즌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수영장보다는 즐길 거리가 훨씬 많죠. 클룩에서 티켓을 미리 구매하고 간단한 팔찌 교환을 통해 입장하면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 워터파크의 시설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중앙에는 파도풀이 있고 국내 워터파크만큼 파도가 세지 않아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놀 수 있어요. 사이드에는 간단한 유수풀이 있고요. 튜브 타고 유유적적 흘러다니는 곳. 그리고 또 한쪽에는 커다란 키즈존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규모가 상당해요. 유아와 가는 분이라면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겠죠? 워터파크의 나머지는 다양한 슬라이드들입니다. 종류가 꽤 다양해요. 혼자서 튜브로 타는 거, 맨몸으로 타는 거, 뭘 깔고 타는 거 여러 가지가 있고, 두 명이서 타는 것도 있고 4명도 있고, 그중 인기가 가장 많은 건 단순히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수압을 이용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엔젤스 슬라이드. 확실히 재밌습니다. 어른들도 즐거워요. 저녁에는 또다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쇼와 승마 체험이에요. 우선 여러가지 쇼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사이먼 카바레를 살펴볼까요? 파타야에도 있는 트랜스젠더 쇼고요. 카바레라 이름답게 화려한 의상이 주 볼거리예요. 우선 공연에 앞서 간단한 프리쇼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한번 임팩트가 있고요. 본 공연은 그것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물론 수위가 좀 있긴 해요. 하지만 노출이 많은 의상의 경우 살색 타이즈를 아래 받쳐 입고, 또 전반적인 초점이 에로틱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푸켓 여행에서 충분히 즐거운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학생 이하 아이라면 좀 무리겠죠. 그 외에 섹슈얼한 느낌을 뺀 니라미 쇼도 있고 훨씬 더 에로틱한 웨이크업도 있는데 사이먼 카바레가 가장 인상 깊고 즐겁습니다. 두 번째 루트 승마는 완전 건전 그 자체입니다. 여긴 빠똥피치가 아니라 저 북쪽 방타오 쪽인데 일정은 간단해요. 해질 무렵에 해변을 말을 타고 1시간 정도 돌아다니는 거죠. 말 기르는 게 어지간히 돈 잡아먹는 시설이니만큼 동남아시아에서 해변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휴양지 그리 많지 않아요. 발리 정도? 말이 상당히 흔들려 겁날 수도 있지만 가이드가 상시 옆에서 이끌어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중간 사진도 많이 찍어줘요. 물론 2명이서 같이 갔다면 2명 같이. 그만큼 이색적이고 독특한 경험이니 잊지 못할 푸켓 여행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승마체험 확실히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첫날 섬 투어가 너무 좋았다, 스노클링을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섬에 가도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뭘 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휴식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푸켓 일정도 이렇게 끝나네요. 그러면 오늘 알아본 36시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푸켓 최고의 36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빨리 이것들을 와서 즐기고 싶지 않나요? 제가 소개한 경험 액티비티들은 전부 클룩에서 쉽고 빠르고 편하게 예약할 수 있고요. 비디오를 바치는 이곳은 푸켓 올드타운입니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태국에서 드래곤판이었습니다.